미국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관세를 높이는 무역 전쟁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패권을 둘러싼 경제 전쟁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군사적인 갈등, 군사적인 위기감도 나타나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의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 경제가 또다시 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 10년 만에 국제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도 제기가 되는 상황이죠. 이러한 위기의 진원지, 위기감을 만드는 이 핵심 부분은 아마도 이제 중국 경제일 텐데요. 미국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중국을 봉쇄하고 밀어붙일 수 있을까? 중국의 약점은 무엇일까? 중국 경제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상당히 많이 갈립니다. 중국 경제가 이 정도 올라왔고 세계에서 G2다,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가졌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순조롭게 중국 경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도 하죠. 반면에 중국 경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거의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이러한 중국 경제의 신화적 성장이 종말을 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디니 맥마흔인데요. 책 제목은 빛의 만리장성입니다. 기적적인 성장기가 끝나고 이제는 중국은 부채의 저주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디니 맥마흔은 언론인으로서 중국 경제 금융 시스템의 전문가인데요. 베이징에서 한 6년, 또 상해에서 한 4년 정도 기자로 일을 하면서 중국을 자세히 보고 기사를 써온 전문가죠. 이 빛의 만리장성이라는 책 제목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상당히 허망하다. 이렇게 잔뜩 엄청난 노력으로 뭘 쌓아왔지만 그 고유한 목적 하려고 했던 것을 이루지 못한 허황한 그러한 성과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 책 제목인데요. 실제로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또는 상업주의와는 거리가 먼 사회주의적 방식, 또 정부 주도의 방식, 그럼으로 인해서 유연하지 못한 경직적 방식으로 성장을 해온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국 경제의 앞날이 상당히 암울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지금 시대의 흐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몰고 올 파장,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 봐야 한다면 이 책을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상당히 중국의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장을 들여다보면 제목이 분명하고 단순하게 그 내용을 드러내고 있어요. 좀비 기업, 유령 도시, 토지 약탈, 그림자 금융, 이 네 가지 단어만 놓고 보면 중국이 왜 허약한 경제 체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좀비 기업은 그런 것입니다. 중국은 사실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상업주의, 민간 주도에 의해서 기업이 돌아가기보다는 대부분 그 정부, 특히 지방 정부에 의해서 은행의 돈을 투자하는 그 국영기업화된 기업들, 국영기업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과잉 투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경제 성장기에는 어디
시장의 수요가 늘 있거나 또는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대규모의 투자 또 대량 생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수요가 갑자기 줄거나 또는 경쟁 방식에서의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설비 자체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서 유휴설비 또는 과잉 공급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투자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1970년대 중공업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국영기업들이 많이 부실화되거나 하면서 이 정부 주도의 한계성을 느끼고 시장 경제로 전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러한 기회를 얻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정부 주도의 투자를 이어왔다는 점이 이 계획경제 사회주의 방식의 정부 주도로 성장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은 도시에서 더 심각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도시도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1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살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 도시 수십 개가 텅텅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도시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짓는 단계가 지났다. 그런 수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도시를 함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국 경제에서도 빠르게 성장할 때는 그러한 신도시를 공급한다든가 도심에 아주 큰 규모의 건물을 정부가 아주 빠르게 공급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수요가 받침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그 유휴 설비로 인해서 도시 자체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그야말로 부채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그러한 부채를 떠안는 방식, 부채를 제공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상업 방식에 돌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 경제가 당장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부채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낭비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토지 약탈 부동산 붐인데요. 이제 정부가 중국은 땅을 소유하는 그러한 것을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유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쉽게 그 토지를 다시 환수를 한다거나 사용권을 제한한다거나 함으로 인해서 토지를 팔아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그 민간에 의한 토지에 의한 부를 얻는 것을 정부 파트로 옮기는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가 그러한 투자의 행위에 있어서 소유권을 갖다 보니까 그 투자도 정부가 대부분 주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은 낭비적 투자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비효율적인 방식의 이 토지 시스템, 토지 사용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자 금융 이 부분도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가 실제로 관리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민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많은 금융 현상들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이 부채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정부 주도 방식의 그리고 계획 주도 방식의 이러한 그 경제 성장을 해온 중국이 현재의 이러한 그 국제 금융 현상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그러한 압박 그리고 봉쇄적인 그러한 경제 압박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보내는 것이 현재 그 중국발 위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몇몇
나라에서도 실제로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화폐의 급격한 하락 현상이 그들 나라에서 몇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도 머지않아 그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아마도 지금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주는 하나의 압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전쟁, 이 몰고 올 사태를 미리 예상을 해본다면, 그리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 중국 경제가 급격하게 이 부채 저주에 직면해서 경제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일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본다면 이 빚의 만리장성, 디니 맥마이 쓴 이 책을 한번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